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상에서 1차원 운동을 말하는 거죠.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V, T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구간,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 어떻게 해석했죠? 자,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 해석할 때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확인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물리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의미가 결국 X의 물리량의 의미 분의 그 다음에 Y의 물리량,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라. 의미 있을까 없을까. 세 번째, 이 두 물리량의 관계가 이제 면적은 두 물리량의 관계가 이제 곱하기 개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X 물리량 곱하기 Y의 물리량이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라. 이때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는 두 물리량 V와 T의 관계에서, 자, 얘는 기울기는 X의 변화량 T, Y의 변화량 V. 그래서 이 의미는 시간에 따른 정해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면적은 두 개의 물리량 곱하기 V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면 VT는 변이 S를 의미한다.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합쳐진 운동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규칙적인 0에서 1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1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죠. 얘는 또 일정하게 증가하고 또 속도가 일정하고 Y값이 일정하고 Y값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얘 기울기는 4, 여기 기울기는 0, 자, 여기 기울기는 1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2. 자, 얘는 2 증가할 때 6 감소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에서는, 자,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은, 자, 요 이렇게 빗금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빗금친 구간의 넓이가 결국 이동거리다. 1 곱하기 4 해서 여기는 4m. 자, 여기는 1 곱하기 높이가 얼마? 6. 그래서 여기는 6m. 합쳐가지고 10m 이동했다라는 게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 크기가 가장 큰 구간. 자, 뭐뭐의 크기 얘기할 때는 방향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되죠. 자, 얘는 4 기울기, 얘는 2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지만 3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4일 때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0에서 1초인 구간, 0에서 1초인 구간 크기는 얼마다? 4m/s 제곱이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자, 디귿, 4에서 6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자, 여기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운동 방향 하면 무조건 속도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의 방향 하면 이제 나중에 뒤에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가속도는 뭐 때문에 나타나? 힘 때문에 나타나. 고로 얘는 힘의 방향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네 두 개가 무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얘네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요것을 이제 공식화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비교해서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근데 4에서 6초간 한번 볼까요? 4에서 6초간은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경우다. 그러면 반대로 0에서 1초 구간 볼까요? 0에서 1초 구간 속도의 크기가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죠?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에서 3초 구간도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구간이다. 여기만 크기가 줄어드는 이 구간만 반대 방향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정리가 됐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 방향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 의미가 뭐죠?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구간, 어떤 특정한 시간의 속도는, 평균 가속도는, 이동거리는, 여기에 V 물어보고 있죠. A 물어보고 있죠. S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 아까 방향 얘기 또 나왔죠. 즉 4에서 6초 동안 운동 방향과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이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뭐 같으냐 다르냐 또는 뭐 y값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즉 우리가 정한 속도,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그래프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AT 그래프. AT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숨은 의미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숨은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기울기를 보면 T분의 A 뭔가 우리가 약속된 게 없어요. 그럼 과감하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면적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A 곱하기 T예요. A 곱하기 T는 강조하지만 속도의 뭐다? 변화량이다. 그냥 속도가 아니라 변화량이에요. 얘의 의미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이 차이만큼이 이 면적이 의미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AT 그래프를 굳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 면적이 의미 있다고 했죠. 자, 면적은 2 곱하기 10 해서 이 변화량이 지금 얼마다? 20이다. 자, 그럼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뭐예요?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즉 20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에서 4초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석하자면 0에서 2초 동안은 속도가 어떻게? 0에서 처음 상태, 정지 상태가 0이니까 0에서 플러스 얼마? 플러스 20의 속도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20인데 계속 20이다. 왜? 면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이 20이 마이너스 20 변했다. 얘기는 마이너스 20 변하려면 0m/s 정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6초가 이제 마지막이라면 이 운동의 마지막 상태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도 해석하는 특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러한 해석은 이제 기본적인 AT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더 유용한 것은 이 그래프를 뭘로 고쳐라? VT 그래프를 고치면 기울기인 가속도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면적, 이동거리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를 이걸 추측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VT 그래프로 고치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상태는 0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왜? 가속도가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0이고, 자, 운동 상태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가 10 나와야 되겠죠?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Y값은 얼마다?
20m/s가 돼야 되겠죠. 2초 때까지 0에서 2초 때까지 속도가 기울기 10으로 가속도 10으로 속도 20까지 되었다. 자, 근데 4초 때까지는 속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0 변화량이 0 고로 20도가 유지되면서 쭉 운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2초 동안에 20이 감소해야 되겠죠. 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면적이 의미가 있겠네요. 이 면적 얼마일까요? 2 곱하기 22분의 1, 그래서 20m. 그럼 얘는 40m, 얘는 20m. 0에서 6초까지 총 몇 미터? 80m 이동하는 상황의 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 VT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 여기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초일 때의 속도, 4초일 때 y값 읽어주면 되겠네요. 20. 그래서 기억은 맞고, 1번은 맞고. 자, 0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 0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 자, 평균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의 기울기죠. 0에서 4초 때까지 속도의 두 점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뭐다? 평균 가속도다. 자, 4 증가할 때 20 증가했네요. 얼마라고 봐야 돼? 5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5m/s 제곱.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바로 나왔네요. 2번 틀렸죠. 나머지는 맞겠죠.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동거리는 0에서 6초까지 아까 20, 40, 20, 80m 옳은 설명. 0에서 2초 동안 속도 방향은 자 0에서 2초는 전부 다 플러스죠. 4에서 6초도 전부 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플러스예요. 방향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운동 방향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설명했던 두 개의 방향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T 그래프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제 면적이 숨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숨은 의미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또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VT 그래프를 그리고 면적이 이동 거리. 여러분, 근데 얘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뀐 적이 없죠. 그럼 얘는 이제 이동 거리인 동시에 변이가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해석해도 되겠죠. 즉 속도이지만 속력으로 해석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부터의 문제는 이 운동을 설명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왜 운동에는 이런 규칙적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또 왜 등속도 운동을 하느냐, 그 이유는 힘 때문이다. 결국은 F는 ma 이 중요한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질량이 2kg인 물체의 C를 40N의 힘으로 위로 잡아당기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공기 저항 및 질의 질량을 무시한다. 자, 2kg이 갖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숨은 힘 찾아야 되겠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중력은 무게 쓰고 2 곱하기 10 그래서 몇 뉴턴? 20뉴턴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 위로 40뉴턴, 아래로 20뉴턴. 그러면 R자임이 얼마일까요? R자임은 40 빼기 20. 20뉴턴이 R자임이 누구에게 작용하고 있어? 2kg에 작용하고 있고 가속도는 그러면 얼마겠어?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물체의 무게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중력, 무게, mg 20. 그래서 기억 맞고 R자임의 크기는 40 빼기 20. 그래서 20뉴턴. 이런 숨은 힘을 찾을 수 있어야 R자임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물체의 가속도는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가 10이다. 해서 D 끝까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만 나오는 법이 없죠, 여러분. 또 문제를 얼마든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정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정한 힘 F를 뭔가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R자임이 얼마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R자임은 0뉴턴. 근데 아래로는 또 수무님 20뉴턴이 있으니까 위로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20뉴턴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무님 F 얼마를 줘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20뉴턴의 힘으로 이 줄을 잡아당겨야 된다. 그래서 뭐 장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실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요 장력은 20뉴턴이어야 되겠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질량이 200kg. 자, M을 설명하는 거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제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숨은 어떤 그래프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이 두 물리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 기울기는 가속도고 얘 얼마 나와요? 지금 20 증가할 때 10 증가했네요. 2분의 1. 여기는 뭐 0.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 증가할 때 10 감소했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체에 대한 운동에 대한 설명.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힘 때문에. 그래서 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 이런데 힘의 크기 얼마냐?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것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운동 방향,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속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가 또 얼만큼 이동했을까라는 것은 이 면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구간별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20 곱하기 10 2분의 1 100m 20 곱하기 10에서 얘는 200m 얘는 10 곱하기 10 하고 2분의 1 하니까 50m 이게 다 합치면 몇 미터? 총 350m. 자, 여기 그래서 350 맞죠? 0에서 20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0에서 20초까지 보니까 운동 방향, 즉 속도 방향이네요. 속도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20에서 40초 동안 등속 직선 속도가 일정하네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40에서 50초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 자, 요 마이너스 1.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F는 ma. 자, 질량이 얼마? 200. 근데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0 뉴턴이, 즉 마이너스는 뭐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뭐뭐의 크기는 하니까 절대값 200 이렇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40에서 50초 동안 처음 운동 방향은 여러분 플러스, 여기 40에서 50도 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 플러스죠. 그 똑같은 속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운동 방향, 똑같은 속도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반대라는 말이 틀렸네요. 여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한 질문들 여기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좀 전에 설명한 공식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 3, 4 세물체 A, B, C, D, P와 Q가 연결되어 있고 18N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 물어보고 R자임, B의 R자임, 그 다음에 장력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두 물체가 연결된, 우리가 여기 두 물체가 연결된 것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물체가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처럼 푸는 방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전체를 한 물체처럼 본다. 자, 18N이 작용해서 전체가 몇 킬로그램? 9kg 곱하기 A. 따라서 A는 2m/s 제곱으로 움직이겠다.
얘도 2, 얘도 2, 얘도 2. 가속도 2란 얘기죠. 질량. 그럼 얘네 두 개 곱하면 MA 2는 4N, MA 3이 6N, 4이 8N.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C의 알자인 8N.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B의 알자인 6N. A의 의미가 뭐예요? 4N. 또 2대 3대 4, 18을 2대 3대 4로 지금 나눠 가진 거죠. 가속도 2배, 2의 비율대로, 가속도의 비율대로 4대 6대 8이 2대 3대 4가 된다. 왜?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숨은 힘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뭐 C부터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C는 힘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T, 뭐 원이라고 해볼까요? TQ라고 해볼게요. TQ. 그러면 한 줄에 연결된 장력 얘도 어떻다? 얘도 TQ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또 상호작용하는 놈은 누구? 연결되어 있는 P와 상호작용하겠네요. 얘는 TP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 또 장력 한 줄에 연결된 양쪽에 당겨지는 힘은 똑같다. 얘도 TP.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의 장력과 여기의 장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줄에 연결된 이 TQ가 C를 당기는 요 힘,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Q가 B를 당기는 힘, Q와 관련된 장력은 두 개가 어떻다? 똑같다. 얘네 두 개는 똑같고, 얘네 두 개가 똑같고, 얘네 두 개는 똑같을 수가 없다. 근데 등속 운동 한다면 당연히 이게 똑같아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2라고 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힘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R자 힘이 8N이래. 그러면 이 TQ가 얼마다? 8N이다.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도 8N이다. 근데 R자 힘이 6N이어야 돼. 그럼 얘는 얼마여야 될까? 2N.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B는 어디로 움직이겠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고로 이 TQ가 사실 이 8보다 6N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8에다가 뭐에다가 8을 빼면 6N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얘는 14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4에서 8을 빼면 6N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몇 N이겠어? 14N. 그래서 18N하고 빼기 14N 하면 R자임 4N까지 이제 다 들어맞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F는 MA 차근차근씩을 다 세워가지고 쭉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습을 시켜보고 싶어요. 자, 가속도 얼마입니까? A도 2, B도 2, C도 2. 뭐 A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B, C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는 맞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 이거 읽어줘야죠. 6N 맞죠. 장력의 B 얘는 14, 얘는 얼마? 8. 14 대 8은 약분하면 7 대 4가 되겠죠. 근데 얘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F는 MA 연결된 물체에서의 R자임, 그 R자임 속에 숨어있는 장력과 함께 R자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1kg, 3kg이 두 물체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금 얘 놓여있다고 했죠? 놓여있다라는 얘기는 가장 핵심은 놓여있다 무슨 얘기야?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이 0에 대한 의미는 힘의 어떤 A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 평형관계가 있다. B 물체에 작용한 힘에는 평형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숨은 힘들을 한번 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항상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 몇 뉴턴? 자, 10뉴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힘은 뭐예요? 지구가 A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이 10뉴턴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B하고 부딪히죠. 상호작용하겠죠. 그러면 자, 몇 뉴턴만큼? 10뉴턴만큼 얘는 A가 뭐를? B를 누르는 힘이 있겠죠.
자, A가 B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 얘의 이름은 B가 A를 누르는 힘. 고로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이 크기는 같겠지? 10N만큼 10N 밀었으니까 반작용도 10N. 자, A는 더 이상 상호작용하는 물체가 없죠. 그러니까 A의 R자임은 0이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죠. 자, 다시 이제 B 입장으로 돌아와서 B는 또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겠네요. 몇 뉴턴? mg 30뉴턴. 30뉴턴만큼 또 뭐 할까? 얘 이름은 B가 누구를? 바닥을 중력만큼 30만큼 누르는 힘이 있겠죠. 자, 누르는 힘. 근데 요 30N만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이 A가 B를 누르는 요 힘에 또 숨은 힘이 이렇게 있겠죠. 요 A가 B를 누르는 만큼 또 B도 뭐 할까? B가 또 바닥을 또 누르는 힘이 있겠죠. 이 누르는 또 다른 힘. A 때문에 이 B가 또 눌러지는 요 힘. 이거를 몇 뉴턴? 이제 10뉴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B가 바닥을 총 몇 뉴턴 누른다고 봐야 돼? 40뉴턴 누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누른 만큼 바닥이 이 B를, 자, 이 놈의 힘의 이름은 바닥이 B를 떠받드는 힘. 자, 요게 이제 몇 뉴턴? 30뉴턴 하고 10뉴턴이 한꺼번에 눌러지니까 얘는 40뉴턴만큼 떠받들게 되겠죠. 자, 고로 지금 B에 점 찍혀 있는 힘 보세요. A와 상호작용하는 힘 10뉴턴, 지구와 작용하는 힘 30뉴턴. 그래서 두 개의 힘만큼 눌러지고 그거 바닥이 또 그만큼 떠받들게 된다. 그래서 40뉴턴, 30, 10 해가지고 40뉴턴, R자 힘이 0. 그래서 B도 정지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작용 반작용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현했다면 이제 어떤 질문에도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B를 누르는 힘. 자, 여기 있네요. A가 B를 누르는 힘 몇 뉴턴? 10뉴턴. 기억 맞고.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거. 바닥이 B를 미는 이 힘 40뉴턴이죠. 왜? 요 A 위에 있는 요 힘도 눌러지는 것까지 요거를 생각할 수 있냐 없냐.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드는 힘은 평형관계다. A가 B를 누르는 힘이 10뉴턴과 B가 A를 떠받드는 요 10뉴턴. 평형관계예요. A가 B를, B가 A를. 크기는 뭔지 같지만 작용점이 얘는 B에 있는 거고 얘는 A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점이 다르면 평형관계라고 할 수 없고 자리 바뀐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작용과 반작용. 뭔가 평형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면 같은 힘의 크기네, 평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평형관계를 보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또 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취도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